일반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해본 것이 이직할 때 언제나 유익합니다. 신입이 이직을 고민이 될까요? 라는 세 번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형팸입니다. 저희 회사는 생긴 지 10년이 안 된 10명이 조금 넘는 직원들이 소규모 회사인데요. 회사의 장기 근속자가 팀장님 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올해 3년 남짓 되신 분들이 연이어 퇴사하면서 4, 5년 정도 다닌 팀장님들 빼고는 대부분 신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팩트일 것 같고요. 이런 회사가 미래가 있냐? 회사는 적자가 아니고 현재 업무 관련된 분야의 신규 사업도 하고 있어요. 확장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인지 사내 정치도 뭐고 들을수록 너무 좋은 회사인데 가족 회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자꾸 처음인 신입분들만 뽑고 팀장급이 나갔음에도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회사에서 인력에 대한 가성비를 챙기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주 똑똑한 처사인데요.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저는 되묻고 싶어요. 팀장급이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회사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걸 주장했어요. 팀장급 뽑지 마라. 경력 뽑지 마라. 왜냐면 그 회사 자체가 독특한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회사예요. 사업 아이템도 독특했어. 그래서 시장에서 누구 오면 오히려 더 회사를 망가뜨릴 것 같았어요. 근데 신입들만 있으니까 뭐 정신 없지 뭐. 괴로워, 힘들어. 막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탁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빨리 승진을 할 수 있고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쁜 거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회사는 어쨌든 팀장을 경력직으로 막 대거 뽑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 자체가 나쁘다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회사의 어떤 업력, 스타일,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저도 신입으로 들어와 맨땅 헤딩하듯이 업무를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디어 업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대단한 팀장급에게 배울 일이 있나요? 저희도 유튜브 회사잖아요. 전통적인 미디어 업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기능이라든지 요소들은 뭐 다 동일해요. 그런 동일한 것들을 봤을 때 팀장에게 요구받는 거는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적인 방향성 이런 거지 사실 기술적인 것은 본인들이 리서치해서 찾아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를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데는 또 내가 이렇게 일하면 될 것 같은데 상사가 구태의연하게 일하게 해서 오히려 내가 답답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신입으로 들어와서 짧은 기간에 포트폴리오를 꽤나 쌓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었어? 그거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심지어 그게 더 가능할 것 같대.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반면에 아직 16개월 정도밖에 안 된 내가 이런 많은 권한을 갖고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옳은 구조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6개월이 팀장을 맡은 게 뭐가 문제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 권한을 활용해서 내 나름의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하면 더 의미 있는 경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너무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계의 전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높은 이 직책의 경험을 해본 것이 이직할 때 언제나 유익합니다. 리더십 레벨이 낮을수록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시킨 거를 받은 거를 하는 게 어렵습니까? 물론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달라. 근데 일반적으로 시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하 직원은 팀원들은 일을 못해도 욕을 별로 안 먹어요. 물론 욕은 이렇게 먹겠지만 진짜 욕을 먹는 건 책임자입니다. 윗 레벨을 경험해보고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날라다녀.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런까지 관리했었는데 여기는 내일만 잘하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넓은 시야를 고려를 해봤다가 그때는 힘들지만 그걸 해보고 어떤 영역에 탁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성장 기회의 기준을 좀 가이드드리고 싶은 거가 커리어 진단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이걸 좀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거 평균 점수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장 기회가 있냐,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있냐, 내가 성장하고 있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냐라는 걸로 볼 때 일단 회사가 매출 혹은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성장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새로운 투자라거나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출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투자나 신규 사업을 감행한다, 진행한다. 그럼 그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1, 2번만 충족돼도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위에 보면 회사는 적자도 아니고 관련 신규 확장 문제, 그러면 저는 뭐 이거는 무조건 괜찮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3번이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적용하려고 하는가. 예를 들면 OKR을 한다든지 AI를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시스템들을 계속 도입해가면서 새로운 차원의 뭐 일하는 방식을 만들고 있다면 저는 굉장한 기회가 있다고 봐요. 결국 어떤 도구를 쓰는가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느냐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청동기 시대에 철기가 나오지
나오자마자 그냥 철기가 바로 세상을 뒤집어버렸잖아요. 도구가 바뀌면 실력과 퍼포먼스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지금 속도면에서 대기업은 이제 자본과 명성과 지금까지 있었던 풀로서 지금 버티는 거지 속도나 민첩성의 스타트업을 이길 수가 없죠. 의사소통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다르고요. 도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 복잡한 위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복잡한 걸 핸들링 하려다 보니까 무겁고 다양한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하다 어려워. 오해도 많아. 그래서 저는 이제 3번이라는 거 대기업은 좀 쉽지 않죠. 스타트업이라는 걸 바라볼 때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지와 실행 결과가 있냐라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사실 성장 기회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 상사야, 상사가 일을 잘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사한테 배울 게 있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그 상사가 회사에서 인정받느냐는 거예요. 회사가 상사에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OKR을 하고 내가 아무 프로젝트를 하고 뭔 짓을 해도 기회가 안 주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사가 일을 진짜 개떡같이 하는데 인정을 받아, 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어.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서 뭔가 시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상사의 어떤 결정이 곧 회사의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5번째의 지표는 고객 만족도예요. 고객 만족도. 고객이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제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냐. 잔뜩 클레임만 몰려오고 뭐 하고 나면은 맨날 불려가서 요거도 먹고 이러고 있냐, 아니면 그래도 소수긴 하지만 그 소수의 고객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 소수의 고객이 또 소개를 하고 이러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사가 나랑 잘 안 맞아, 신규를 잘 안 해, 그래도 나머지 이 5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성장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섣부른 이직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새로운 도전과 좀 적응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